저는 남편과 사랑하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사실 그 모든 일의 시작은 돈 때문이었어요. 살림이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부족한 것도 아닌 그저 평범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던 딱 중간에 머물렀던 우리 두 사람이었지요. 항상 남편은 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 한다. 노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혹은 가지고 싶은 것들이 생기면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면서 10원짜리 한 장까지 아꼈어요. 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었고 당연하게도 저에게 돈을 아껴야 한다며 올가에 애쓰시했었어요. 세상에 짠돌이 그이가 넘친다고 하지만 우리 남편만큼 짠돌이 없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며 살아오게 만들었던 인간이라 초등학생 때 이후로 실천해 본 적 없었던 아나바다 운동을 연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몸으로 실천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짠돌이 이런 짠돌이가 세상에 존재할까 싶을 정도로 제가 사용하는 돈과 물건에 대해 하나하나 집착을 했어요. 글쎄요. 본인은 저에게 그렇게 아끼는 것이 서로에게 등이 되지 실이 되진 않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냥 그게 지질이 궁상 보였으니까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어요. 매일 같이 제 귀에 피딱지가 안 나도록 하는 말이 한두 푼 아껴서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였는데 사실 집이라는 게 한 푼, 두 푼 아껴서 마련하나, 한 방에 마련하나 마련하면 장땡 아닌가요? 10원짜리 몇 개 모은다고 집 사는데 티가 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먹는 것까지도 그건 비싸다 이걸 사라 참견하는 남편이 얼마나 고깝게 보이던지 연애하던 시절에 왜 미리 도망가지 않았냐고요. 연애할 때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가성비를 따져서 물건을 선택하고 선물을 하며 외식을 다니긴 했었지만 그래도 제가 쓸 때는 쓰고 아낄 때는 확실히 아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생동감이 넘치는 사람으로만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모든 게 글쎄 보여주기식으로 행동했던 것이었나 봐요. 단지 제가 너무 짠돌이인 것 같아서 누나 럼에 도망갈까 봐 쓸 땐 쓰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결혼을 한 후에는 저에게 돈을 아끼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지만 생활비까지 다 틀어막고 내 돈 아껴 쓰라는데 정말 좁히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당신에게 내가 제대로 할 말이 있는데 이번 달에 보니까 외식비를 조금 많이 쓴 것 같은데요. 친구들과의 만남을 줄이는 것은 어떨까요? 또한 동네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구입하면 1,500원이지만 왜 비싼 프랜차이즈 카페에 가서 4,500원을 주고 맞벌이 커피를 마셔야 하죠? 친구들과의 모임을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하기로 했지만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테이크아웃하고 들고 다니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한다면 가게에도 불편을 끼치게 되는데 이게 불편을 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친구들과 큰 커피 한 잔을 시키고 마신 다음에 나눠 마셔도 되는데 대기업들은 그런 것에 신경을 하지 않아요. 커피값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면 반씩 나누어 마시는 것도 괜찮겠죠? 친구들에게 나의 궁색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면요. 시고, 이건 현명한 소비 습관이야. 어떻게 생각해? 나는 쪽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 10원이나 서 있는 게 너무 아깝다고 했는데 그게 시간 낭비여서 그런 거야? 쓸 때는 쓰고 아낄 때는 아끼는 게 큰 돈을 모으는 길이야. 커피값을 아끼는 것으로 얼마나 절약하는지 알아? 정말 커피값으로 소리를 지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담담히 이해하고 나를 다시 들어봐. 내가 말하길 커피값 하나로 남은 8대를 지해 제대로 웃는 게 가능할지 생각해봐. 요즘처럼 날이 선득한 것은 처음인지 된 건지 모르지만 지금 현대사회에서 더 이상 쓸 실업여 타는 게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 이걸 이해하지 못해 살찐 집이나 주셔 하는 것은 아니라고. 남편이 돈을 아끼기 때문에 어떻게든 집을 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족이 살 곳이 당장 없기 때문이야.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동산 공부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살아보려면 부동산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직장 생활을 몇십 년 해야 큰 돈이 남는 건 퇴직금뿐이라며 매달 받는 월급을 대출금에 쓰고 자식을 키우고 생활하는 데 소비할 뿐으로 큰 돈을 모으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부동산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제 허리띠만 주구장창 졸라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끼려면 저와 함께 아끼는 법을 찾아야겠죠.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돈은 다 쓰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한테만 카드 내역을 일일이 따져가며 돈을 아끼라고 잔소리를 하는데 당연히 짜증이 납니다. 당신은 회사 후배들에게 술을 사고 밥을 사준다면 돈을 쓰는 거니 나한테만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친구들이랑 커피를 10잔 마셔봐야 당신이 밥을 안 사는 것과 비슷하다고. 아이, 그러면 내가 선배로 10년이나 더 지났으니 후배들에게 더 친절하게 해주자고 말을 어떻게 해야 하냐. 가끔은 선배가 밥도 사줘야 회사 생활이 맛있게 느껴지는 거죠. 다 의도가 있는 것이니까 당신이나 나나 쓰는 돈을 따지면 둘 다 개인인데 왜 나만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야? 당신이 이런 잔소리를 할 때마다 정말 진절머리가 나. 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소비하지만 당신은 그저 친구들이랑 놀기 위해 함부로 돈을 쓰는데 돈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충분히 아낄 수 있는 돈이라고요. 한 달에 5만 원씩만 적금해도 1년이면 60만 원이에요. 60만 원 한 푼, 두 푼 모아야 된다는 제 말을 못 알아들어 남편이 하도 생활비를 줄여달라고 잔소리만 퍼붓고 있어요.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돈까지 사치라고 말하니까 정말 왜 이런 결혼을 했나 싶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초기에 아이가 병들린 일이 많았고 자주 열감기에 걸려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육아에만 집중해야 했었어요. 그 현실이 정말 어려웠어요. 저도 돈을 벌고 있었다면 남편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된 거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오전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나 혼자 쓸 용돈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돈 때문에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들 친구 엄마들이랑 만나서 신세한탄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남편이 얼마나 혹돈을 도는지 내가 이렇게 나와서 이것만 해도 감시당하는 기분이라니. 그게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해내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도 좀 떨고 커피도 마시고 터치해봐야 돈이 10,000원에서 20,000원 쓰는 건데 그걸 악이라고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 내가 어찌해서야 할지 모르겠다 싶으면 알바를 해야겠다고 결심까지 했었어요. 아니, 아이한테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해. 거기다가 준우 엄마는 준우가 자주 아파서 집에 붙어 있어야 하는 시간도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하지 말고 나의 대학 동창이 이번에는 자녀나 그 주변 부모처럼 생각하며 온라인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은근히 번창한다고 그랬어. 그 온라인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은근히 손이 많이 가고 어렵다는 일 아니야. 쇼핑몰과 같은 사업을 하려면 택배 보내는 것도 쉽지 않다고 얘기했어. 아이 옷이나 상품을 팔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요즘에 사람들이 셀프로 하는 일이 많은지. 온라인에서 검색만 해도 엄청난 양의 정보가 나온대. 대학 동창이 말인데 돌 드레스가 있잖아. 그거 대여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매우 잘 터진다고 했어. 요즘에는 돌잔치도 가족들끼리 소규모로 하는 게 유행이라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그런지 업체에 맡기면 돈 문제로 불안하다니까 스스로 찾아서 셀프로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나도 돌잔치를 가족들끼리 했었는데 옷을 살 생각만 해 빌려주는 곳이 있었는지 몰랐네. 거기에다가 스튜디오에 가서 아이들을 촬영하는 것은 너무 비싸잖아. 집에서 옷을 빌려 입혀놓고 몇 개의 초품을 이렇게 해서 찍기도 한다고 하던데 장사가 은근히 잘 된대. 집에서 물건만 보내고 받으면 되는 일이라 딱히 사업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주는 엄마도 생각해보니까 출퇴근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봐야겠어.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서 찾아보니까 정말 아이들 드레스 같은 것을 빌려주는 업체가 많고 후기에도 셀프로 진행했다고 인증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자꾸 시도는 해보고 싶고 그렇지만 뒤늦게 뛰어들자니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많은 고민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알게 된 사실인데 요즘은 이것저것을 모두 스스로 준비하면서 일상이 되었거든요. 이런 준비를 하는 업체들도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 손재주가 꽤 좋은 편이라서 평소에 소품 같은 걸 혼자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선물하곤 했어요. 그래서 촬영넘 주물러 거리는 것들도 꽤 잘 만들어 볼 수 있었죠. 문구점에서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몇 개 사서 손으로 주물주물해 보았는데 돌케이크 모양부터 만들어 보았어요. 돌잡이 용품들도 만들어 봤는데 꽤 퀄리티가 괜찮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컨셉을 꾸며보고 타룡이든 아드룡이든 서양식이든 한국식이든 전부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희 아들도 제가 만드는 걸 보면서 즐겁고 좋아하며 따라하고 있어요. 아이의 발달에 도움이 됐다는 것 같아요. 한 석조가 하고 싶어서 하루 종일 집에서 그 일을 하고 있으니 남편이 나를 보고 잔소리를 하곤 했다. 아니에요. 시간이 쓸데없이 가버리고 집거실에는 이게 뭔가요? 쓸데없이 판사봉에 청진기, 아니 우리 준호 돌잡이를 다시 할 생각이라니. 한두 개도 아니고. 당신은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나도 조금씩 무언가를 찾아 해보려고 만들고 있는 거니까. 요즘 당신이 자기 돌잔치를 열정적으로 하는 걸 알아. 그러나 그건 물건을 만드는 거고 돌잔치를 해도 돌상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기 어려워서.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걸 빌려주고 돈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어. 아이고, 사람들이 돈을 주고 빌리는 걸 퍽이나 그것을 이용하면 분명히 망가뜨리거나 잊어버릴 수 있는데 사업을 하겠다는 마음일까 싶다. 아이고, 사람아. 한두 가진 줄 알아서 사업을 시작할 생각이군요.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게다가 평생에 한번 해볼까 말까 돌잔치상을 만들어서 대여하려고요. 요즘은 저출산 시대라서 아이와 관련된 일을 해봐야 오래 버틸 수 있어요. 시장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남들이 좋다고 하면 펄렁펄렁거려서 경쟁력이 있을까 싶어요. 헛된 일 하지 말고 밥이나 차려야겠어요. 남편은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한다며 집안일을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문의조차 없었어요. 집에 물건들만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차지하고 있어서 남편이 화를 내면서 그럴 줄 알았다고 잔소리를 해요. 친구 엄마들에게 물어보니까 SNS를 통한 홍보는 돈도 들지 않고 가능하다고 해요. 효과는 톡톡하다는가 함께 했고요. 요즘 유행하는 SNS를 심기일전에서 만난 것 같아요. 전부 다 가입해서 온라인 홍보를 시작했죠. 처음에는 모르는 세계였지만 SNS에는 일반인 스타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메시지를 보내서 돌상을 대여해주겠다고 말하고 공짜로 뿌리면서 홍보를 요청했어요. 그때 SNS 스타 중 한 명이 돌잔치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답변을 받았고 공짜로 빌려주면서 홍보를 부탁했죠. 그 사진들을 보면서 문의가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광고에는 유명한 연예인도 사용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것도 한탕이었지만 그렇게 한번 당겨보니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 공짜로 빌려주고 홍보를 하면서 문의들이 끊임없이 들어왔고 나름의 결과를 얻었어요. 용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집에 택배 상자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보세요. 이건 집을 그냥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있네요. 이렇게 잡동사니 쌓아두고 지내면서 돈을 얼마나 벌 거라고 그래요? 이러지 말고 차라리 정식적으로 출퇴근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나 저러나 집안 살림을 안 챙기는 것은 똑같긴 하지만 돈을 훨씬 많이 벌 거예요. 아니야, 준우가 아직 어린이라 집에 다니고 있고 언제 어떻게 사고가 생길지 모르는 마당에 내가 어떻게 출퇴근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야 일을 하려면 제대로 된 직장에 다녀야 한다는 거죠. 집안 꼴이 이게 뭐예요? 이래서 집에 우리 부모님이나 오실 수 있을까요? 참, 쓰레기장에 가셨네요. 괜히 사업한 거라며 헛된 희망을 품고 있어서 어리석은 짓거리를 하지 말고 빨리 정리를 해야 할 것이다. 당신이 매달 벌어야 할 돈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보면 그게 모두가 아니고 그것조차 벌어낸다면 다행일 것이다. 차라리 제가 말한 대로 직장에서 무시해주는 것보다 더 좋다. 왜냐하면 왜 제가 직장 생활을 못하고 있는지 굳이 거기서 아이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말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잖아요. 남편은 제게 대여를 해주는 것이 헛짓거리라며 무시를 하고 있었고 저는 계속해서 대여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소상을 하는 것이었다.
한번 놓아두면 장사만 잘 되면 더 많이 돈이 모인다는 생각에 신제품들도 만들고 인기 있는 상품들도 여러 개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어요. 홍보의 효과가 정말로 대단한 것이었다. 건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부터는 일부러 공짜로 대여를 해주면서 홍보를 하지 않아도 장사가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뒷주머니 제대로 한번 쳐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일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굳이 말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에게 말을 해봐야 돈 내놔라고 적응하자 할 게 뻔했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숨기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어요. 저도 돈이 있어야 큰 소리를 쳐서 배울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2년 가까이 돌상되어 일을 하면서 오전에 택배를 보내는 시간에는 친구들도 만나지 못할 정도로 집에만 붙어서 일 처리를 하였고, 오후에는 아이를 돌보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던 도중에 시댁에서 일이 조금 터지게 되었는데, 저희 시댁이 아파트 5층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낡은 아파트였어요. 오랜 시간 동안 한 번도 이사를 가지 않은 채로 조금씩 집을 수리하면서 언젠간 이루어질 재개발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시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집에 하자가 좀 많긴 했어요. 너무 낡은 아파트였고 때문에 화장실이 특히나 문제였는데 결로도 자꾸 생기고 곰팡이도 자꾸 생기는 해서 보강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이거 봐, 겨울만 되면 정말 고드름이도 얼음처럼 춥기도 하고 자꾸 이 결로가 생기는 바람에 이게 어디에 문제인지 모르겠다니 말이지. 아파트가 워낙 낡았으니 어쩔 수 없긴 하다만 그래서 결론은 이참에 화장실 리모델링을 싹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구나. 이 집이 평생 버티게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고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니? 시부모님께서 넌지시 저희에게 라고 하셨어요.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충분한 돈이 있었지만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모르는 척했어요. 남편은 시댁 화장실이 처참한 상태니까 고민을 조금 하는 것 같더니 바로 리모델링을 해드리겠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아이 그래요. 나도 솔직히 화장실 보면서 답답했어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가 문제긴 한데 아예 알아보고 연락주세요. 내가 리모델링 새로 다 해드릴 테니까 남편이 큰 맘 먹고 리모델링을 해주겠다고 말씀하는데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솔직히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저에게는 매일같이 돈 아끼라 한 푼 두 푼 모아야 집을 산다 해놓고서는 시댁에는 아주 통큰 리모델링을 해주겠다고 견적을 받아오라고 말씀하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차 안에서 조금 싸웠어요. 당신은 나한테 돈 아까운 아기라고 잔소리를 했었는데 어머니께서 화장실 고쳐달라고 하시니까 냉큼 알겠다고 말하고 견적을 받아오라고 했어요. 한 푼 두 푼 아껴야 집을 산다며. 아유, 내가 봤을 때는 그 화장실이 사람이 사는 화장실 같아 보여요. 아무리 그래도 돈을 확실히 써야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사시는 집인데 저 상태로 두고 그냥 버티게 하다니. 제 개발 소식을 기다리며 쭉 버티게 하신다고 하잖아. 그래, 나도 알아. 그러나 커피값 4,500원 아깝다고 하더니 리모델링 비용을 냉큼 주겠다고 하니까 배알이 뒤틀려서 그러는데 왜 당신의 집안에 들어가는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나 봐. 리모델링을 하는 게. 비용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들어도 몇백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가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식으로서는 무조건 뒤집어 엎지 않아도 되는 일도 일부러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니까 그럼에도 항상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당신은 저 돈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말하겠죠. 아, 알아서 하세요라고요. 당신은 제대로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너를 버릴 때마다 남편과 고민하고 서로 감정적으로 다투는 일이 생기게 되고 저는 시댁의 화장실 리모델링에 참여한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관심을 끊고 있었어요. 결국 남편이 예금을 거저 쓰다가 통장을 건드리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자산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곳을 찾다 결정했답니다. 너무 발이 땀 나게 힘들어요. 뛰어다니면서 업체를 찾아보던 중에 그 정성이면 통일도 시켰겠다 싶더라니까요. 진짜 저렴한 업체를 찾았다고 신이 나서 공사를 맡기게 되었어요.
저는 속으로 싼 게 비지떡이라 저러다가 공사를 안 한 것보다 못하면 어쩌려고 하고 있었죠. 그런데 글쎄 제 말이 딱 들어맞지 뭐예요. 이 업체가 날로 먹고 튀는 그런 업체였고 공사를 저렴한 값에 해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완전히 날림 공사를 하는 바람에 누수가 훨씬 심해진 거예요. 시댁은 3일 동안의 공사가 끝나고 딱 들어갔는데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화장실 근처에 있는 벽에 물기가 흥건하고 아주 난리가 난 상태가 됐었어요. 화장실만 문제였다고 하면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그 주변 전부가 문제가 된 거예요. 화장실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어찌나 큰지 알았다니까요. 남편은 본인이 알아본 업체로 인해 집이 더 망가졌다는 사실에 당황해했고 시부모님은 이러다가 집에 물난리가 일어날 것이라며 발을 동동 부르셨어요. 그저 봐도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기엔 너무 현존할 수 없는 상태였고 업체는 그대로 남편의 연락처를 찾아 단번호를 찾거나 뭔가를 연락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시댁의 공사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누수가 더 심해지며 아랫집까지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랫집에서는 물난리에 휩쓸리면서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누렇게 변하여 물기가 줄줄 새며 난리가 났기 때문에 수리를 요청받았습니다. 이는 시댁에서 생긴 뉴스였으며 시댁에서는 윗집의 바닥이 아랫집의 천장이라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속한 시댁에서는 지금 전체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리모델링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남편에게 부탁하여 공사를 시작했으나 이제는 윗집과 아랫집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로 인해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아랫집 주민들도 상황에 반응하여 화장실 근처 벽지까지 곰팡이에 감염되어 전부 다시 도배해야 한다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정에는 작업을 할 수 없어 적절한 타협이 필요하였고 이에 윗집과 아랫집까지 견적을 문의하여 거의 5천만 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금액은 어디서 조달하겠습니까? 사행으로 부수가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남편은 이 모든 상황에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감당해내려면 적어도 적금을 깨야 가능할 텐데 적금 이율 지금 딱 좋은데 이것을 깨면 손이 들 것이다. 차라리 대출을 받아서 해결하는 게 나을까? 아, 정말 머리가 골치 아프네. 돌아버리겠어? 그 업체는 왜 전화도 안 받고 찾아가도 문이 닫혀 있는지 모르겠어. 한탕 딱 해먹고 도망가는 그런 곳인가? 보지 않느냐? 애초에 돈을 좀 더 들여서 제대로 된 유명한 곳에서 하든지 돈 한 푼 아끼려다가 이 사달을 낸 게 아니야. 아, 나라고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어쩐지 수상할 정도로 견적이 얼마 안 났더라. 그 인간들이 그런 식으로 돈을 먹고 남길 게 있나. 아, 진짜 짜증난다. 그나저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려나. 아버는 성격이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지? 아, 미치겠네. 대출 이자가 2도 아니고 요즘은 금리도 고금리인데 너무 아까워서 배가 다 달아요. 혹시 당신은 돈 좀 가진 사람인가요? 뭐야, 그래도 엄청 잘 되는 것 같더라만 뭐 하고 싶은 게 없어. 나한테 직장이나 단순히 무시할 때가 아닌데 아니면 돈을 다시 찾고 그래. 내가 보는 눈이 좀 있어서 그런가 돈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당신이 나한테 돈도 안 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무시하지 마. 내가 그런 백일장 같은 얘기를 해주면서 돈 좀 모았다. 정말 와. 진짜 하늘이 무너져도 살 구멍이 있는데도 당신이 내 인생의 축복이라는 건 틀림없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인구 중에서 당신과 내가 만나 결혼 이룰 수 있었던 거야. 당신이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 애들 키우느라 그동안 잊어버리고 지냈네. 내가 바깥 일에 손을 놓고 있었더니 잠시 당신의 능력을 착하게만 알았던 것 같아. 당신이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었다니, 말이야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런 걸 인정한다니 기분 나쁘진 않네. 당신이 나한테 잔소리하는 것부터 시작한 일이었던데 통장에 돈이 쌓이면서 솔직히 말하면 너무 생소해서 당신이 상처만 받을까 걱정되어서 그랬던 거지. 당신의 능력을 의심한 건 아니었어. 당신 손재주 좋다는 건 연애 때부터 알고 있었지.
당신이 만들어준 목도를 아직도 사용하고 다니는 것 알지? 당신 손을 담엔 다르다니까. 그 집에 널려있는 돌상만 해도 그래? 당신이 만들어서 그런지 퀄리티부터가 때깔부터가요. 다르다 말이에요. 남편은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저에게 칭찬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미야 고은아, 내 남편이고 그렇게 저에게 설설 끼면서 말을 해주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게다가 시댁에 당장 돈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돈 나올 주머니가 저희 부부밖에 없는 상태에서 제가 나몰라라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어차피 내놔야 할 돈이라도 기분 좋게 내놓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계속해서 고민하는 척을 하니까 남편이 더 칭찬을 해주었어요. 당신처럼 생활하는 강한 사람을 만나서 나도 그동안 고생 하나 없이 살 수 있었던 것 같아. 당신이야말로 내 인생의 복덩어리야. 이 집에 짐이 늘어나는 것을 보며 느끼긴 했지만 우리 마누라가 그렇게요. 밤새 이것저것 만들고 고생한 끝에 드디어 성공을 거두다 보니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사업할 때는 나서지 말라고 했던 것 같더니 이제는 사업가 기질이 있으시군요. 돈 때문에 몸도 마음도 바뀌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나는 당신을 잘 못 알아보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후회했어요. 만약 당신이 사업가 기질이 없었다면 2해라는 시간 동안 그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몇 달 만에 장사 안 되어서 문을 닫는 업체가 많다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누라의 사업을 몰래 조사했더니 얼마나 힘들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주부와 같이 집안일을 하면서 일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슈퍼우먼이라고 칭찬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모아놓았던 5천만 원을 통장에서 꺼내어 내놓았어요. 어차피 남편이 대출을 받아서 시댁을 돕는다 하더라도 그 대가를 갚는 건 누구의 몫인지 고려해야 할 것이겠죠. 생활비도 줄어들게 되고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는 부담까지 생각하면 그냥 제가 소유한 돈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상에 가면서 번 돈이 대부분이긴 했지만 그동안 생활비를 아껴 모은 돈도 있었고요. 혹시 모를 비상금이자 시집을 갈 때 준비한 소액의 돈도 추가되어 제 인생을 담은 돈이 되었기 때문에 시댁을 위해 사용하는 데는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시댁에서 저를 매우 잘 챙겨주셨기 때문에 저도 보답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남편이 리모델링 비용을 내겠다고 했을 때 삐뚤어진 것은 그가 선택적으로 하려는 놀란 일이었더라고요. 느껴졌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지만 시댁에 쏟아붓는 것을 싫어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제가 돌상을 대하는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주변 친척분들도 일부러 소개시켜 주셨고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남편이 시댁에서 저에게 생활비를 가지고 신전을 주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도 사실은 시어머니가 식사를 차리겠다고 우리 부부를 일부러 초대해 주셨어요. 좋은 특산품이 도착했기 때문에 요리를 해주시겠다고 부르신 것이었는데 실은 손이 많이 가는 식재료이기도 하고 양도 얼마 되지 않아서 시부모님이 2분이 드시면 딱 맞을 것 같았어요. 괜히 시간을 들여서 나눠 먹는 것보다 차라리 외식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서 시어머니께 고생하지 말고 나가서 사 먹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당신은 왜 이래? 돈이 썼거나 굳이 엄마가 밥을 해주겠다고 불렀는데 왜 나가서 먹자고 그래? 당신이 그렇게 생각 없이 쓰는 돈만 아껴도 부자가 될 거야. 아이고, 내 아들이지만 저 주딩이 문제다. 며느리는 내가 고생할까 봐서 나가서 사 먹자고 말이라도 해주는데 평생 키운 아들놈이라는 것은지 엄마 부려 먹자고 한다. 이렇게 보면 딸이 필요한 거야? 우리 며느리도 나중에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는데 주는 저의 지혜이 닮았으면 소갈이 어찌나 할고. 아이야, 엄마는 무슨 말이고. 그렇게 해. 엄마가 밥 해준다고 불렀으니까 집에서 먹자 이 말이지. 솔직히 나가서 먹는 것보다 엄마 밥이 더 맛있잖아. 나는 나가서 먹는 밥이 훨씬 더 맛있더라. 내가 엄마 고생하는 건? 도대체 돈밖에 그렇게만 보느냐? 슉 자식이 누구인지 이젠 나도 헷갈리네. 아이야. 엄마가 부르는데도 왜 그러는 거야? 참나, 외식하고 싶으면 그냥 말하면 되는 거야?
사람은 무한하게 말하는 걸까? 그래도 너는 우리 며느리한테 무한하게 권유하는 거 생각도 안 하냐? 저래서 나중에 밥도 제대로 못 먹을 것 같은데? 마누라,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제정신으로 사세요. 에휴, 그래. 우리 딸 같은 며느리는 나갔다 밥 사 먹는 게 나을 듯해. 옷 포장이 커서 생각보다 내용물이 부족할 것 같아. 양이 모자라겠어? 집에서 간단하게 먹는 게 편할 것 같아. 귀찮아서 나가기 귀찮다고요. 아버지도 그러실 거예요. 그럼 너도 그 자식아, 아버지와 집에서 대충 해 먹던가. 밥 해주는데도 한 번 안 하는 놈이 입만 나온다니. 살아가면서 내 자식아 아직도 부동산 공부한다고 난리치면서 며느리를 뒤집어 놓느냐? 난리는 난리인데 책값은 아깝지 않느냐? 공부하는 머리 하나 없는 놈이 한탕을 노리겠다고 돈을 쓰는 것이 안 아깝느냐? 며느리의 말을 잘 듣고 살아. 나중에 늙어서 눈치 밥 먹기 싫다면 지금부터 미리 잘해야지. 시댁이랑 사회적으로 워낙 잘 지내고 있었다. 시부모님 두 분도 성품이 좋으셨다. 게다가 낡은 집에서 살면서도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눈치를 살피는 것도 잘 알고 계셨다. 그래서 이번 일로 시부모님께 고생을 끼치게 되면 제가 도움을 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실 남편이 이래저래 호들갑을 떨 때부터 견적이 5천만 원 정도 나을 것 같다고 하길래 도움을 드리고 돈을 보태드리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제가 5천만 원을 떡하니 내놓자 시댁에서는 당연히 저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셨고 아랫집과 윗집에서 한 요구들 다 들어주고 시댁 화장실도 제대로 호텔 화장실처럼 고쳐드렸어요. 고작 화장실 하나 바꿨을 뿐인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새집이 된 것 같다면서 엄청나게 좋아하시고 고마워하시더라고 해요. 저도 뭐 뿌듯한 마음이 들었죠. 그렇게 돈을 탈탈 털어서 도와드린 뒤에 저는 다시 돌상되어 일을 하면서 또 야금야금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1년쯤 더 지나서 아주 큰일이 터지게 되었어요. 제가 글쎄, 지금 생각해도 너무 멍청한데 이런 사업은 처음이고 온라인으로만 1:1 문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SNS를 통해 예약을 받고 장사를 한 것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이자 생각하고 돈을 벌고 있었죠. 가격도 저렴했기 때문에 카드 결제를 따로 받지 않았고 오로지 현금으로만 받았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제 부엌을 아파해서 신고를 넣은 건지 뭐인지 세금을 엄청나게 뒤로 받게 되었어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장사를 했고 현금 영수증도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드러내어 벌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모아놓은 돈을 한 번에 날리는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나쁜 점은 사업도 할 수 없어졌어요. 사업자로 등록하고 있지 않았다는 소문이 퍼져서 결국 제가 탈세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소문은 홍보를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퍼지더라고요. 돌더라도 사업자 없이 현금으로 밀어 팔아서 빌딩을 샀다가 그랬더니 그런 큰일이야. 1:1 쪽지로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추가로 신고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도 있었어. 내 돌고래 상품이 유명해지면서 소문이 난 법이고 완전히 망하게 됐어. 이번에 모은 돈 이상으로 세금과 벌금을 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다 써서 부족한 부분은 남편에게 말을 했어. 여보, 이번에 일이 이렇게 되어서 세금과 벌금을 내야 하는데 가진 돈을 다 써도 돈이 조금 모자라네. 혹시 여유 자금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그냥 알아봤어야 했는데 근본적인 부분부터 몰라서 그랬나 봐.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를 내야 하는 것도 몰랐어서 말야. 사업자만 내도 해결되는 일인데 그걸 왜 안 해서는지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내가 뭐 어디 사이트를 만든 것도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되는 줄 알았지? 거기다가 이렇게까지 유명해지고 장사가 잘 될 줄 알았냐? 아이고,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그런 건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 내가 당신 나대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 어떻게 갑자기 생돈 날아가게 생겼네. 아이 아까워 죽겠어, 정말. 그러니까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짓은 왜 하는 건가? 번 것보다 나간 돈이 훨씬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과징세금을 내는 게 얼마나 아까운 건데. 남편은 제가 시댁에 가서 원이라는 큰 돈을 도와줬다는 것을 홀라당 까먹은 건지 뭔지 저에게 온갖 핀잔을 주면서 잔소리를 하는데 저도 못 참겠어요. 아니, 내가 일부러 탈세를 하려고 그런 짓을 한 게 아닌데 나도 억울하고 나도 바보 같아서 화가 나. 그리고 내가 시대에게 도와준 건 왜 다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만 말하는데 아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그리고 그때 우리 집을 리모델링 했을 때 비용을 준 건 이미 몇 번이나 고맙다고 했는데 아직도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남편이랑 저는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서로 기분이 상한 상태로 며칠을 보내야 했어요. 전수입도 전혀 없고 모아둔 돈을 다 날리게 생겼고 벌금 내느라 친정에 손을 벌리게 되었어요. 남편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친정 부모님께 말을 하게 되었고 조금 혼나긴 했지만 딸이니까 도와주셨어요. 남편은 이때다 싶은지 제 주머니에서 10원 한 장을 꺼내더라. 소리짓거리고 나를 주눅들게 했는데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그동안 현금만 받아오며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잘못이었어요. 좀만 더 조사해봐서 해결할 문제였는데 너무 방심해서 그렇게 되었죠. 남편의 시선만 쳐다보며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는데 부주의하게 사업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었어요. 시부모님도 마음 쓰인다며 힘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아이고, 알고 그런 건 아닌데 앞으로는 법적 절차를 잘 밟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어요. 사람은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주저앉을게요. 다음번에는 다른 일을 찾아서 하면 좋지요.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서 잊지 말아야 해요. 교훈이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마누라가 얼마나 세금을 내었는지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속이려다가 들키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해요. 엄마가 지금 내 편 들 때가 아니에요? 크게 혼내야 할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런 짓은 하지 말라고 제 눈치를 치나 봐요. 아, 그건 편들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너무 한다고 생각은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정빌 친정에서는 그런 소리 안 하셨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 큰 문제가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면 평소에 우리 친정엄마가 허리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허리 디스크가 갑자기 터져 수술이 급하게 필요해졌습니다.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허리 고질병 때문에 보험으로는 상담이 거절되어 관련 보험이 없었습니다. 수술비 지원이 있더라도 디스크 수술은 매우 비싸고 부담됩니다. 친정에서 세금 낼 돈으로 빌려주셨지만 수술비를 감당할 만큼의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남편에게 돈을 빌렸으나 5만 원짜리 한 장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큰 돈이 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진 전 재산은 모두 다 죽었다. 돈도 없어서 그게 문제라는 것을 알아? 내 집안은 먼지만 풀풀 날리고 있어. 그리고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야. 말이야,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더라니까 다 애소술이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엄마 지금 걷지도 못하고 있는데 당신 적금도 있고 통장에 돈도 있는 거 알잖아. 언제 현금 필요하면 말해야지. 이럴 때 돈을 써야지. 언제 돈 필요하면 나한테 말해. 돈 맡겨놓은 거 있어? 외국에서는 그 수술을 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어. 나도 알아봤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별나게 꾸는 거야. 그리고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해야 한다는 얘기야. 장모님은 운동을 하시라고 전에 운동하다가 아 그래, 내가 운동비 매달 10만 원씩 지원해 줄게. 우리 엄마 지금 아예 걷지도 못한다네. 못한다니까 디스크가 터졌다고 하네요. 병원에서도 하루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하고 통증도 심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당신이 아픈 거라는 것을 부인하면 안 돼요. 나중에 준우한테 이런 대우 받고 싶은 거예요. 아,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해야 해? 나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디스크가 터지지 않을 거예요. 이런 병은 평소에 운동을 안 하고 게을리해서 생기는 거라는데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장모님께서 아픈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벌금만 안 물었다면 수술비를 지원하는데 문제 없었을 텐데요. 다 내가 일부러 일으킨 일이니까 너 알아서 해야겠지요. 돈 아끼란 말씀하시면서 친정 엄마가 아픈데 왜 그런 말을 해요? 이런 말투 때문에 속이 온통 답답해져요. 시커망하게 타게 되고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은 생각까지 했습니다. 결국에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가 친척 오빠의 도움을 받아서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병원을 소개해 주셔서 다른 병원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었어요. 수술 비용 부분은 이모가 도와주셔서 해결했고 친정엄마는 무사히 수술을 받고 회복할 수 있었어요. 물론 친척분들이 제게 여유돈 하나 준비를 안 해주냐고 잔소리를 하긴 했지만 억울하더라도 제 탓인을 봉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과는 이번 사건으로 완전히 마음이 상하여 말도 섞이지 않고 지내고 있었는데 남편은 전혀 반성하지 않더라고요. 언제까지 이것으로 골치를 썩을 건데 속 좁게 굴지 말라고 먼저 머리를 숙이고 들어와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생각하게 됐어요. 해야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죽거리는데 제가 뭘 잘못했다고 남편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딱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정 엄마께서는 수술 예후가 좋아서 재활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회복을 하는 동안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보살펴 드리게 되었죠. 진정해도 자식이랄 게 저 하나밖에 없었고 제가 돌상되어 일도 접은 마당에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친정엄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게 시간도 딱 맞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에게 아주 대박이 났다면서 신이 나서 제 속도 모르고 막 떠벌떠벌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 진짜 나는 될 놈인가 보다. 어떻게 이런 기회가 나한테 떡하니 찾아올 수가 있지? 이건 정말로 대박 중에 대박이라니 뭐가 그렇게 대박이래? 호들갑을 떨고 앉아있으니 무슨 복권이라도 당첨됐다는 거니?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고 혼자 꿀쟁이 했겠지만 복권보다 더 대박이지. 아주 싸게 나온 구한 목 좋은 위치에 집 하나 있다고 해 지인의 사돈의 팔촌이 그 집을 팔겠다 했다지. 내가 평소에 눈여겨보고 있는 부동산 대박 지역이라고 나 그 집 사기로 했어. 지금은 전세가 들어가 있는데 계약도 하필 곧 끝난다고 하잖아. 남편은 휴대폰 지도를 켜서 보여주며 침을 튀기며 설명 중이야. 한마디로 주변 시세보다 훨씬 더 싸게 나온 집을 사서 가지고 있겠다는 얘기지. 시세 차익이라도 얻은 다음에 팔아 치우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시부모님의 집을 이사시킬 예정이래요. 주겠다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싸게 나온 집을 사서 비싸게 팔아 차익을 챙기겠다는 게 아니라지 부모님 집을 이사시켜 드리겠다고. 아니, 당신 진짜 해도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 집 상태가 어떤지 뻔히 알면서. 아, 뭐가 너무하다는 거야? 그리고 집값이 훨씬 더 오르고 나서 팔아도 되지. 그러면 꼭 먹고 알먹고 아니야? 차익도 더 챙기고. 아이, 우리 부모님 집도 다른 데로 옮겨 드릴 수 있고 어딜 가나 지금 사는 집보다 훨씬 좋을 테니까. 말이야, 그 소리가 아니잖아. 아니, 우리 엄마 수술비는 고작 5만 원짜리 한 장 던져놓고 뭐. 시댁에는 집을 사주겠다고. 당신 진짜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긴 하는 거야? 그럼 당신이 내 마누라지 뭔데? 이런 걸로 내 집 내. 집 내 돈 닿을 때가 아니라니까. 매매 가격이 정말 싸게 나왔어. 주변 시에 반갑도 안 해. 나는 당연히 반대야. 당신이 그 집 살만한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 죽어도 안 돼. 부동산이라는 게 어떻게 변동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 건 돈 많은 부자들이나 하는 거야.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시세보다 싼 집이라고 해도 그 큰 돈을 주고 집을 살 절대 안 돼. 나는 친정엄마를 모시고 병원을 다니고 물리치료를 받고 하느라 그날 이후로 남편과 부동산에 관련한 대화를 하지 못했고 신경도 쓰지 않고 있었던 사이에 남편이 글쎄 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계약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말 노발대발 크게 남편에게 화를 쏟았어. 적어도 나한테 상의를 했어야지. 어떻게 상의도 없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한두 푼도 아니고 억대가 들어가는 아파트를 어차피 내 이름으로 대출받은 게고
나는 모은 돈으로 효도를 한번 제대로 해드리겠다는 계획인데 허락이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 나는 당신처럼 돈이라도 날려먹을까 봐 걱정할 만한 상황은 결코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번에는 나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효도를 제대로 해보자. 내가 편한 마음으로 온 동네에 자랑하며 효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했더니 얼마나 불쾌한 모습이었는지 알 수 있었는데 정확히 한 달 뒤에 남편의 얼굴이 죽은 것 같은 표정으로 변해 있었어. 정말로 저승사자를 만나고 온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고 물으니 한숨만 깊게 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던지 제대로 일어났구나 싶어서 이실하게 처리하라고 했는데 남편이 아무것도 아니라며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는 한 주 뒤에 이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 짐을 전부 들고 우리 집으로 와서 제 눈치를 살피며 면목이 없다는 말만 하시고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짐이 가득한데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돼요. 남편이 새 집으로 이사를 시키겠다고 했던 건 아닌데요. 전세 계약도 끝났다고 하던데 혹시 며칠 동안의 일정이 헷갈려서 오신 건가요?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가요? 어떻게 될 줄 정말 전혀 몰랐어요. 다 당황스럽게 할 말을 하다가 또 우리 낡은 집을 정리하고 대출을 받아 이사시켜 주려면서 효도한다는 큰 소리를 하더니 뒤늦게 알게 된 건데 그 부동산이 절대 있지 않을 것 같은 가짜 매물이었더라고요. 사기당한 건가요? 사기당했다고 언제 알게 되었어요. 나라고요. 내가 피가 다 빨려가 버릴 것 같아요. 이런 사기를 마주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 집주인인 척하며 속이는 줄 알았는데 내가 속지 않겠다고. 매물이라고 생각한 것도 상상을 못했어요. 서류까지 다 준비돼 있었는데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겠다고 목 좋은 동네에서 시세의 절반 값으로 나온 그 집이 허위 매물이었어요. 아니, 대출을 받은 게 얼마나 된다고요? 대출 심사는 어떻게 통과됐는지 궁금해져요. 알고 보니 그 심사를 한 사람까지 다 속았다는 거 아시죠? 은행 대출이 안 돼서 이자율이 높은 다른 곳에서 빌리게 되었는데 그곳도 다 사기꾼들이었다고 해요. 제 눈앞이 정말 캄캄해지고 남편은 일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쩔 수 없다며 은근히 뻔뻔하게 나왔는데 정말 머리털까지 다 뽑아버릴 뻔했어요. 딱 당신. 혹시 돈 좀 많이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요? 지금 대출금도 없이 하는 게 가능하게 돼 버릴까요? 우선 우리 부모님이 갚아야 하는 부채가 있어서 저희 부모님 집에 지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속이 불안해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시기는 시기일 겁니다. 더군다나 저희 집에는 방이 3개 있었는데 하나는 옷방, 하나는 부모님 식구들을 위한 방, 하나는 아이 방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거실을 차지하시고 저에게 거실에서 살라고 하시는데 제가 불편해서 어떻게 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은 부산 사시는데 그곳으로 돈 좀 빌려오시면 안 될까요? 수술하셔서 보험금 받으신 것도 있겠고 여유자금도 있으실 텐데요. 아니야, 그것은 내 일이 아니다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보험금으로 허리 수술을 받는 건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에서는 취급조차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수술비가 내게 손해만 끼친다며 사정없이 난리를 치던 그때부터 운동을 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보험금을 받은 것 없냐고 묻는 말을 하며 너 미쳤니 제정신이냐고 나를 나무라는 말을 해. 일은 다 다친 나를 두고 왜 이러냐고 소리를 질러. 내 말을 거절하면서 말없이 말이 쏟아지지 않나. 신혼집에도 언니와 시어머니가 서로 눈치를 보며 번갈아가며 챙겨보는 가운데 내 시어머니는 큰 소리로 나를 향해 나는 뭐 좋게 한 일이 있어 고 말했어. 우리 부부가 어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부모에게 시위를 표하자고 한 일인데 왜 넌 동참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왜 내가 우리 엄마에게 5만 원을 던져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난 이미 이견을 가졌었어. 빚만 있고 집도 없는 상황에서 시어머니와 거주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나한테 잘해줬어도 너희 부모를 못 모시고 산다고 이혼해야 해봐. 예상하건대 우리가 너무 염치도 없이 여기로 찾아온 것 같아. 우리가 어디 친척집이라도 있는 게 있을 테니까
서로 감정 가라앉히고 다시 이야기 좀 하자. 이혼은 어떤 이혼인데? 아니요. 저는 이혼하기로 결심했어요. 아무리 네 부모와 내 부모의 마음이 다르다 해도 우리 엄마가 허리 수술을 해야 한다면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 5만 원을 던진 사람이었다는 말이야. 그리고 어머님이 내 집회 드린다고 대출까지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고 평생을 살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는 이미 이 사람에게 마음이 떠난 것 같아서 평생 같이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혼이 애들 장난이야. 아, 그렇다면 애기 좀 둔 다음 내가 애를 버리고 행복하게 사도록. 아, 받아들이고 가서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볼 테니까 몸만 나가라고. 제가 아들을 키울 테니까 헌신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 아이를 돌보는 역할로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전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오히려 당황했어요. 시부모님이 쟤를 말리면서 그래도 애는 엄마가 키우는 거지 아빠가 함께 있어야 한다 하는데 쟤는 딱 잘라 말했어요. 평생 부딪히며 함께 살아봐야 빚을 갚느라 서로 챙기지도 못할 것 같은데 전 그런 식으로 허덕이며 살고 싶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우리 친정엄마가 수술할 때 우리 집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고 5만 원짜리를 하나 덜렁 던진 것은 용서할 수 없어요. 아, 그래. 나를 힘들 때 버리려는 사람, 나도 필요 없어 라고 해야겠어요. 추가로, 준우는 야전을 하러 가고 있다. 당신이 솔직히 준우보다 나한테 더 정이 있으니까 일부러 양보하는 거예요. 말이나 못하거든요. 아, 저는 아들을 데리고 결국 친정으로 오게 되었고 시부모님은 그 이후에 몇 번이나 친정을 찾아와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라고 저를 말리셨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을 괘씸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이유는 아닌 것 같다고 꾸준히 저를 설득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정도 다 떨어진 마당에 이렇게 살아봐야 매번 감정 서원만 하게 될 것 같아 이혼을 하겠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어요. 결국 저희 부모님도 제 편을 들어주셨고 부모님께서도 수술비 5만 원 사건이 충격적이었는지 더 이상 저를 말리지 못하고 별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남편 혼자서만 반송을 못하고 법원 앞에서도 어디 한번 애딸린 것 같네요. 돌식 료로 잘 살아보라고 난리를 치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남편의 뺨을 짝소리 나게 때리더라고요. 내가 뭐 자한 게 있다고 큰 소리야? 큰 소리는 부동산 공부를 하니 많이 하던 게 허위 매물로 사기를 맞고 이혼이나 당한 게 자랑이야. 너희 자식 앞으로 고개 들고 다닐 생각도 하지 마라. 법원에서 나온 사람들이 전부 구경을 하니 남편 얼굴 완전 새빨개져서 시어머니한테 왜 그러냐고 말을 하는데 시어멜니가 남편에게 발길질까지 하면서 더라고요. 너 같은 거 쪽팔려서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니고 싶지도 않다지가 잘못해서 이혼까지 않는 마당에 뭐 잘났다고 저주를 퍼붓고 있어? 너 입 닫고 따라와. 남편의 기대기를 잡고 질질 끌고 가는데 남편놈은 쪽팔리다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끝까지 제 정신을 못 차린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사라졌어요. 솔직히 예전에 시부모님을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이 없지 않아요. 그만큼 저랑 잘 지내기도 했고 잘해주셨으니까요. 하지만 모르는 남편과는 더 이상은 살 수 없겠다고요. 쟤를 위해 한 이혼인이 앞으로 제 삶을 살아가며 아들 하나를 키우려고 합니다. 응원의 댓글을 부탁드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